여러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컨셉을 좀 가지고 준비해 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지금 오늘 3일이 좀 지났습니다. 감기를 좀 앓았습니다. 지금도 목소리가 정상으로 돌아오진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이번에 감기를 앓으면서 그렇다고 뭐 심한 감기는 아니었고요. 그래서 방송국에 나와서 그래도 한 3편 정도는 찍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또 한번 느낀 게 있습니다. 결코 혼자 지내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멀쩡하게 다니고 뭐 돌아다니고 할 때야 뭐 그건 문제는 없어요, 사실. 그래서 느낀 게 있다면 첫 번째, 건강은 어떻게 해서라도 찾아가야 한다. 만들어 가야 한다. 첫 번째. 두 번째, 적어도 내가 함께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누구를 만나더라도 진정한 행복과 화목과 또 그 함께하는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면 혼자 되신 분들은 제가 당부 부탁드립니다. 만나십시오. 그리고 혼자인 사람이지만 내가 혼자 여행도 다니고 또 여유로운 생활하고 그거는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철저히 느낀 것 가운데 하나인데 제가 이제 어느 한 노인분을 만나서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리고 요즘 제가 인터넷에 유튜브를 좀 많이 보는데 뭐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노인에 관계된 걸 자꾸 찾다 보게 되면 계속 그 노인에 관계된 게 상당히 많이 연결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이 하나가 있는데 세계 빈곤 1위 국가로서의 노인 빈부의 격차는 뭐 말할 나위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건강의 차이도 아주 극심한 걸 또한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로움의 차이도 극심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야, 이건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 그 노인분들 어르신들에게 뭔가 만남의 장, 그 부분에 대한 해결의 장, 그리고 뭔가 함께 하면서 참 건강도, 참 화목도, 자신감도, 그리고 뭔가 봉사활동 등등을 이루면서라도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런 내용도 찍었습니다만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분과 얘기를 나누는데 참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좀 재산은 좀 있었어요, 보니까. 그런데 그 부인은 벌써 돌아가신 지가 한 10년 정도가 됐고 지금 팔수는 좀 안 됐는데 그런대로 뭐 건강하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자식이 셋이 있었는데 두 아들의 딸 하나. 너무 잘못 판단한 거예요. 우선은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세대는 다 그러긴 했죠. 자식이 사업한다 그래서 뒤를 밀어주고 또 큰애만 해주면 안 되니까 딸이 시집간다 그러니까 또 그 가운데 또 집이라도 하나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재산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얼마 전에 둘째 녀석이 자기도 좀 뭘 좀 해달라고 하면서 자기의 사업을 좀 밀어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또 마음이 걸리더래요. 이게 그런 걸 저런 걸 떠나서 또한 그렇게 해줬답니다. 근데 지금 막상 그렇게 다 해주고 나니까 그냥 집도 그냥 조그마한 집, 그리고 저축도 넉넉지 않은 저축 예금만 좀 남았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분들이 옛날에 연금을 들고 준비를 해놨으면 참 다행인데 돈이 있는 사람들은 그까짓 연금, 저도 이제 한때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연금 받는 게 없어요. 또 이 어르신 같은 경우는 집이 있고 그리고 현금이 조금 있다 보니까 노인이 돼 65세 이상 되면 기초연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주 적게 뭐 나오지 않는 것과 다름이 없이 그렇게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몸도 마음도 마음 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자식들이 이제 부모가 그렇게 된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전화도 하고 찾아오고 그렇게 발걸음이 점점 멀어지더랍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야, 이게 어느 한 분의 이야기가 아니로구나. 그래서 제가 사실 그날 저녁에 뒤척거렸습니다. 야,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저도 방송인으로서
그 같은 시니어 분들에게 어떻게 좀 얘기를 해야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다가 제가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첫 번째는 건강이요. 두 번째, 있는 재산을 잘 지키십시오. 세 번째, 그 부분을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네 번째, 만남의 마음을 여십시오. 다섯 번째, 함께 하는 가운데 분명히 찾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만나 함께 이루어 가봅시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근데 이 두 가지로 좀 대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한 분이 돈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얼마나 짠돌인지 잘 쓰지도 않아요. 제가 알기에도 거의 뭐 100억 가까이 그런 자산가로 제가 이제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나이가 75이 넘어갑니다. 근데 병원의 검사는 뭐 일단 뭐 주치의도 있고 다 하니까, 그래서 병원의 검사를 어느 날 검사를 받았는데 아주 강력한 경고를 받았어요. 바로 뭐냐고요? 운동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육량은 아예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동안 골프만 치러 다니고 뭐 하다 보니까 내 스스로를 위한 거보다 즐기는 쪽으로 이렇게 해왔더라고요. 근데 이 양반이 헬스클럽을 끊은 거예요. 그럼 좋아. 내 근육량도 키우고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되겠다. 열심히 운동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 만에 죽었어요. 왜 그러냐고요? 심장마비로 갔습니다. 제가 이제 그분의 그런 얘기를 듣고, 야,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둘이 아주 절친인 그 노인분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거의 한 80은 좀 안 되신 분들인데 아주 굉장히 절친이에요. 근데 그 부인은 돌아가신 지가 이제 한 3년쯤 좀 지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가 외로워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부인이 살아있는 이분이 너무나도 재밌게 완전히 바뀐 거예요. 부인한테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잘해주느냐고요?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그 부인분이 아마 이 영상을 보게 되면 저한테 좀 뭐라고 하겠지만 죄송합니다. 근데 그 부인이 좀 못생겼어요. 여자로서도. 그래서 늘 그 남자분이 좀 그분에 대한 불만이 좀 사실 늘 있었어요. 근데 바로 이제 당신의 친구가 부인이 소천하고 난 뒤에 그 친구가 외로움 속에 지내는 걸 보더니, 야, 내게 남아있는 그것도 감사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사진을 찍을 때도 이렇게 봐라 저렇게 해라도 얼마나 수정을 하면서 찍어지고, 말 한마디라도 그렇게 아주 살갑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바로 저거라는 거예요. 아직 두 부부가 살아계십니까?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왜? 없고 난 뒤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 아무리 그거 다 소용없는 거잖아요. 자식한테 재산 다 물려주고 자식들이 나몰라라고 있는데 요양병원 요양원에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참 많습니다. 제가 부탁드립니다. 우리 어르신들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앞으로 물가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더 비싸집니다. 그리고 생활 여건도 녹록지 않은 생활 속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정도, 이것, 그거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우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 두 번째, 있을 때 잘하도록 옆에 있는 사람과 최대한 화목하게 해야 합니다. 우선 내가 먼저 섬기고 노력해야 합니다. 자식과의 관계 적당한 거리를 두십시오. 아주 뭐 나몰라라 하는 건 또 안 되죠. 그건 당연히.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친구가 있다면 내가 먼저 점심 한 끼를 내가 먼저 하십시오. 이제 나이가 들어 이제 살 날보다는 죽을 날이 멀지 않았잖아요.
아낀다고 그거 더 많이 아껴야 그거 뭐 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 내가 죽었을 때 나를 위해 눈물 흘려줄 수 있는 친구 한 명이 있다면 그거는 성공한 겁니다. 적어도 나의 자식이 나는 아버지처럼 살다 죽으면 여한이 없겠어요. 아마 그런 얘기 듣는 사람은 거의 한 10,000명 가운데 1명 있을까 말까라고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그만큼 어렵고 쉽지 않은 거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우리 시니어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그 문제의 접근과 그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아주 강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면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이렇게 먼저 잡아본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 여건의 상황이 제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모르겠지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돌아보냐고요? 첫 번째, 내 건강이 어느 정도인가? 당뇨에, 혈압에, 디스크에, 고지혈에, 콜레스테롤치에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한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적어도 먹을 수 있고 쌀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잠만 잘 수 있다면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니까 그 한 가지 그렇게 넘어가고요. 근육량 운동하지 않고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운동도 맞춤형 운동으로 제가 얼마든지 알려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이가 들어 지팡이는 왜 짚습니까? 균형 감각입니다. 균형 운동은 뇌가 우리 몸에 살아있는 한 뇌는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어요. 균형 감각 잡을 수 있도록 운동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시니어분들이 한 가지 함께, 물론 그런 걸 이제 지도하는 선생님들은 주변에 있으니까 말 한마디, 정말 황금빛 소리가 나는 말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바로 칭찬과 감사와 격려와, 그리고 당신으로 하여금 내가 받는 이 기쁨이 이렇게, 이런 말 한마디가 천냥비를 갚는 것이잖아요. 이런 말하는 것부터 바꾸고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옷이 날개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스타일이 또한 그 사람을 보여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꼬재재한 모습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옷은 코디가 따라야 합니다. 옷은 어떻게 입어야 하는 것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 하더라도 그런 데다가 나의 머리 스타일이라든가 또는 안경도 조금 좀 스타일링해서 이용을 한다든가 이런 거를 조금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저쪽에 있는 어르신이 나는 그럴 여유가 없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가 함께 모이다 보게 되면 여유 있는 사람도 모이고 여유가 없는 사람도 모이게 됩니다. 그럴 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들 또한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저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웃도리, 제가 입고 있는 바지,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제가 입고 있는 티, 이 티는 인터넷에서 5,000원 주고 산 거예요. 이 웃도리, 저는 이제 광명시장이라는 데가 좀 가깝습니다. 거기 보면 두 가게가 있어요. 바로 뭐냐고요? 중고 옷을 얼마나 많이 갖다 걸어놨는지 거기에서 5,000원 주고 샀습니다. 이 바지는 3,000원 주고 샀습니다. 아마 그런 거 안 믿으실 분이 계실 텐데 저를 만나주세요. 제가 같이 한번 가봅시다. 계절별로 다 있습니다. 저도 사실 여유가 없어요, 지금. 그런데 대신 그런 데를 가서 잘 고릅니다. 그런 거 같이 가면 되잖아요. 저는 또 이렇게 평생을 또 이렇게 그래 하다 보니까, 그럼 어느 어르신 같이 갑시다. 같이 가서 당신한테 어울리는, 어르신한테 어울리는 코디를 제가 해드릴게요. 그런데 저희가 하는 코디보다도 전문가가 하는 코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건 제가 얼마든지 도와드릴 수도 있고요.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날 때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출발할 때 그 시작이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저 앞전에 말씀드린 내용처럼 건강도 등등 지금 당장 출발 시작하십시오.
근데 그런 자신이 없다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건강 쪽에 관계된 일, 그리고 그 외에 몇몇 가지 일을 방송과 함께 하고 있는데 저는 거의 다 섬김으로 합니다. 외부에 나가실 때 그냥 다 섬김으로 해요. 그만큼 여유가 있냐고요? 저 여유 없습니다. 하지만 섬김으로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만큼 또 지금 조금씩 뭐 후원도 들어오고 있고, 제가 영상 속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어떻게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나왔지만, 저는 이제 후원, CMS라는 후원을 좀 받습니다.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저는 못해요, 사실. 그런데 뒤에다가 이제 그런 CMS 계좌번호를 넣어놓고 후원 좀 부탁합니다. 이렇게 좀 영상 뒤에 올려놓고 있는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걸 보고 후원한 사람 여태까지 한 명 딱 있었어요. 한 명.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후원을 바랄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이것을 온전히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내가 잘 만들어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쪽에 있는 이사분이 들으시더니 섭섭하다 그러실까 봐 저를 돕고 있는 이사분들이 몇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겐 제가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좀 하시는 분은 한 달에 20만 원 하는 분도 있고 10만 원씩 하는 분도 몇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계시기에 이 방송이 유지가 됩니다. 이 방송 크기가 그래도 25평이면 작은 평수가 아니에요, 스튜디오가. 그래서 이런 곳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뭐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까지 했네요. 아무튼 제 형편과 제 현재의 입장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저도 섬김으로 하고 있고 그런 저로서도 그렇지 못한 어르신들 만납시다.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얼마든지 방법은 있다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편에는 요양원, 요양병원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저와 함께 얘기해 봅시다. 이런 코너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죽음이라는 걸 빼놓을 수가 없죠. 제가 그래서 죽음에 대한 시리즈를 좀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전화번호 나갑니다. 전화하시면 제가 나가서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